어령봉수입니다. 자, 오늘 6월 8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다시 무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카테고리에 무방 참여 신청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 비번 받으셔서 여기 가장 위에 공지사항입니다. 어디를 봐도 공지사항 제일 위에 있으니까요. 그쪽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로 들어오시면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조금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이게 워낙 광고들이 많아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이 방법이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혼자 매매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 아마 좀 도움이 좀 되실 거고, 혼자 어려우신 분들은 VIP방도 아마 조금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일단 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미국의 이제 4월 수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적자, 무역 적자 폭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지금 별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분기 이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일단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들이 지금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듯한 지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이제 크게 이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세계은행에서 발표했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 1월 전망치가 4.1%였는데 요번에 발표된 전망치는 2.9%로 대폭 하향시켰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작년 경제 성장률은 5.7%였어요. 그러니까 5.7에서 지금 2.9까지면 현재 뭐 지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까지로 봤었을 때 2.9면 지금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지금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할 우려가 좀 크다라는 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이 오일 쇼크 있었을 당시에 경제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거의 지금 그때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겁을 좀 줬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때와 지금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신흥국들이 그 당시에는 독재 국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물가들을 조정을 했던 데 반해서 지금은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이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독립성들이 좀 보장돼 있는 상황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보장이 좀 많이 돼 있고 신뢰도도 많이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고 이들의 노력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때보다는 훨씬 조금 나은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이 조금 더 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1.2% 정도 하향을 하면서 2.5% 정도로 낮췄고 중국 역시 하향되면서 4.3%로 낮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원자재 수출국, 특히 이제 원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사우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원유 모두 해가지고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향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 이제 어제 새롭게 나온 게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어제 이제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면 반도체나 비료나 해상 운임 쪽에서 이것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인플레 정점 찍은 것 같아. 이제부터는 좀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의 어떤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높여주는, 물론 이걸 반대쪽에서 얘기하면 경기 침체 우려죠. 경기 둔화 우려죠. 반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인플레에 대한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물론 금요일 날 CPI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을 한다. 그런 와중에 경기 침체 둔화 우려도 있다. 연준은 금리 계속 공격적으로 팍팍팍 올릴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인플레 꺾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직 지표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몇 차례 드렸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마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을 하고 경제지표 꺾이기 시작하는 게 제가 얼마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경기지표 꺾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아마 한 8월 정도쯤에 나오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일 텐데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연준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 만족할 만큼의 이 둔화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년까지 2%대로 낮추는 게 지금 목표인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 금년 5% 밑으로 내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금년에 이게 여기서 둔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8%가 넘잖아요. 5%대까지 낮춘다 하더라도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건데 이거 밑으로 더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만큼 오래 긴축을 해서 금리를 떨궜던 것만큼 금리가 아니라 이 물가 상승률을 떨궜던 것만큼 또 떨궈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더 어렵죠, 내년이. 물가를 낮추기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요 정도 조금 낮춰지고 있는 게 올해 목표치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올 것 같아. 그렇다면 조금 공격적인 속도를 늦춰볼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의 선택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한 달, 두 달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왔던 부분들이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거의 윤곽을 보여주는 형태로 지금 조금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유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 지금 130달러, 150달러, 170달러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보고서들이 최근에 나온 상황이었는데 일단 지금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산 합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증산하기로 했던 양이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원래 시장에 그러니까 팔았던 이 양의 5분의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증산하겠다고 했던 양이. 그래서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현재 증산을 하려면 자본 투입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비 투자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할 여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책이 이쪽으로 갈 거니까 함부로 여기다가 돈을 더 넣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지금 증산 전망, 그러니까 합의했던 양이 한 23만 배럴 정도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양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2, 3만 배럴 정도밖에 증산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략 비축유 계속 지금 방출을 했잖아요. 이제 재고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주요 국가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러시아 원유를 이 가격 상한선을 두고 러시아 원유를 사야 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미국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인플레가 워낙 지금 무섭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개론당 개론당 6달러가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못 이깁니다. 민주당 못 이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란, 그다음 뭐 베네수엘라 막 이쪽 지금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다음 주에 지금 사우디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근데 얼마나 해결될지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전쟁 지금 질질질 끌면서 가을까지 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가을까지 전쟁을 끌고 갔을 경우에 러시아 제재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금년 말까지 11월까지인가요? 말까지 EU는 러시아산 원유를 90% 이상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안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겨울은 다가오고 에너지는 계속 써야 되고 누가 지금 그렇게 되면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이쪽 부분에서의 전망은 지금 조금 밝지는 못한 상황이다. 일단 유가 쪽에서는 일단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증시는 그러면 어제 올랐느냐? 어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 증시 전망 말씀드리면서 요거 다시 요 자리 위로 올려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지 테스트 하면서 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좀 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렇게 갖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일단 올라올 자리였기 때문에 올라온 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12,000포인트 지지 라인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일단 중국의 부양책과 함께 중국이 이때까지 한 2년 가까이 지속해 왔던 플랫폼 규제 이 부분이 중국도 지금 경제가 막 무너져가지고 이 내코가 석자인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일단 그 디디 추싱 이 규제를 끝으로 해서 대충 정리를 해서 규제가 이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동안 2년 가까이 끌어왔던 규제를 거의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중국 주식들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빅테크 쪽에도 영향을 줬는데 이 빅테크 쪽에 영향을 줬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국채금리가 일단 조금 43%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향 안정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빅테크 쪽을 조금 더 올려줬고 그래서 나스닥 상승세가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걸 지금 설명하기는 또 조금 2%나 올라갔다라는 걸 설명하기는 또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제 보면 어제도 변동성이 컸어요. 마이너스 2% 가까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져서 플러스 1% 이상 올라가기도 하는,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은 오늘도 컸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화가 조금 덜 된 모습인데 어제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좋은 얘기가 없었고 어제 안 좋은 얘기들이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경기 침체 우려, 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는데 왜 올랐을까? 상당 부분 여기서 이미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떨어질 때 이 떨어진 이유가 경기 침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게 되면 반대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어제 시장을 조금 올렸던 부분, 지금 최근에 지금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 뭐 1위 1비 하고 있는데 떨어질 때는 뭐 떨어지는 이유 특별하게 사실은 없잖아요. 뭐 계속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 뭐 이게 더 반영됐다, 뭐 오르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완화됐다, 뭐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더 완화됐다, 뭐 이런 뭐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을 지금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미국 시장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안정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안정화 흐름은 제대로 원하는 만큼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방향은 그렇게 조금씩 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과 하더라도 최대 0.25 정도일 것이고 안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 번 쉴 가능성. 그러니까 한 번 쉬는 거지 그 다음엔 할 거예요. 쉰다 하더라도. 일단 뭐 그런 정도. 오늘 아마 이 자리 다시 또 테스트 또 나올 겁니다. 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 CPI 발표 있으니까,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뭐 하여튼 지금 요번 주 구간은 옆으로 기는 게 맞는 구간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코스피는 한 차례 눌림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살짝 지금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가를 살짝 회복한 정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무방 쪽에도 그렇고 뭐 저희 그 텔레그램 방이나 VIP 방 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직전에 제가 영상 찍기 직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안정화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서 반등 가능성은 일단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한다. 일단 그런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지금 살짝씩 개미 눈물만큼씩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시장 안정화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코스피는 1000억대 매도 상황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 코스닥은 장 초반 700억대 이상 매수가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100억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가 지금 요 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선물이 아침에 계속해서 매도 우위였다가 매수 우위로 딱 돌아서면서 그 뒤부터 2,500억대 정도 매수해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지금 4,000억대 가까이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립 이상 갔다가 중립 이하 갔다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눈치 보고 있다는 대표적인 상황인 거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 보톡스 관련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조금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청당 글로벌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오스크도 특별하게 그 부분은 없고 조선 기자재 약간 움직임이 좀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있고 어제 좀 낙폭이 과했던 바이오 sek터들 약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시장에 많이 눌리고 있는 섹터들은 사료, 중국 기업들, 육계 이런 섹터들, 건설기계 이런 섹터들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삼성 SDI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카카오페이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조금 더 많아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HLB, JYP엔터, 스페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렌텍, 서울옥션, 네이처셀, HLB 생명과학, 대주산업 정도 매수가 괜찮은 모습이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천보, 서전기전, LX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HLB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 매수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어제 일단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사실 이렇게까지 내릴 상황이 아닌데 좀 과도하게 내린 면이 좀 있다. 오늘은 아마 기술적 반등 최소한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 정도라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약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은 오늘 한 2640포인트 위까지라도 좀 올려주고 마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마 중국 증시 개장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오후장에 조금 더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소한 2640, 45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내일 변동성이 조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시장 변동성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단 조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오후장까지 2640에서 45까지 올려주고 마감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